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가 배임죄가 되지 않는 이유 이야기입니다. 요즘 매일매일 재밌는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손바닥에 왕자가 나오고 정법이 나오고 응침 이런 사람이 나오고 너무너무 재밌는 소식이 많은데 사실 그런 걸 다뤄야 조회수가 좀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많은 분들이 다루고 있으니까 저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사건건 채널이 이래서 조금 성장이 더디긴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국민의힘 쪽은 이재명 배임죄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배임이라는 게 뭐냐?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결정권자가 더 많은 이득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 이걸 배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배임죄는 횡령하고 같이 따라와요. 횡령 배임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회사에 더 많은 이익이 날 수 있는 걸 이익이 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횡령과 배임은 단짝 친구예요. 결국은 회사의 돈을 자기 자신의 이익으로 바꾸기 위한 행동, 이게 횡령과 배임입니다. 이재명도 이 배임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횡령은 일단은 없다. 근데 배임이 있다. 이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남시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배임죄에 해당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럴싸해 보이죠?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일단은 그 결정을 했었을 당시 2015년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날 거라는 건 예측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선택할 것이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선택지에서 당연히 하이 리스크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대통령이 자신의 시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이 리스크에 베팅을 한다. 이건 지도자로서 결격이죠. 당연히 안전한 것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태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확정 금액을 선택한 거예요. 예측하기 어려운 나중의 수익에 베팅하는 것은 선출직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귀에 쏙 들어오질 않죠. 자, 이재명의 배임죄, 이 사례와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설명을 들으면 이러면 배임죄가 절대 될 수 없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이명박은 언론 장악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기억나실 겁니다. MBC는 김재철이라는 인물을 사장으로 앉혀버립니다. 그리고 MBC는 초토화가 돼버리죠. 자, KBS로 사장을 바꾸고 싶은데 그 당시의 사장이 누구였냐면 정연주. 이 정연주라는 인물이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정연주를 해임하려고 합니다. KBS는 국영방송이죠. 대통령에게 사장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대통령 권한 어디에도 KBS 사장 해임권은 없습니다. 정연주가 스스로 내려가길 바라면서 엄청난 압력을 행사해요. 그런데 정연주 KBS 사장은 그 압력을 버팁니다. 그러자 MB가 꺼낸 카드가 뭐냐? 배임죄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 당시 KBS는요, 신뢰도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채널이 KBS였습니다. 정연주 사장 시절이 KBS의 전성기였습니다. KBS 9시 뉴스는 시청률이 20%가 넘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정연주 사장이 있을 때 KBS는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MB는 마음에 안 들어. 내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정연주가 사장으로 있는 한 그게 안 되니까 정연주를 내쫓을 작전을 펼치는데 그게 바로 배임죄로 기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KBS와 국세청 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송이었냐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KBS가 국세청한테 니네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했어, 이건 취소해줘 라는 소송을 낸 거예요. 자, 그렇게 재판에 들어갔고 1심에서 2,448억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당연히 불복하고 항소 들어갔습니다. 자, 그때 법원에서 중재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거 재판 길게 가봐야 서로에게 득될 게 없다, 그러면서 중재안을 내놔요. 국세청은 KBS한테 556억을 배타라, 그리고 KBS도 여기에서 끝내라, 이렇게 중재안을 냅니다. 정연주 사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어요. 자, 이걸 걸고 넘어진 겁니다. MB는
2,448억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무시하고 556억만 받았다. 그러니까 정현주는 KBS에게 1,892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게 배임이다 라고 걸고 넘어집니다. 자, 정리를 하면 뭐냐? KBS가 나라에 세금을 많이 냈다고 기소한 거예요. 아니, 세금을 덜 낸 것도 아니고 정현주가 뭘 슈킹한 것도 아니고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KBS에 손해를 끼쳤다. 아니, KBS가 사기업입니까? 나라 거잖아요. 국영방송이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낸 게 너의 죄다. 이렇게 기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이가 없죠? 자, MB는 정치검찰을 활용해서 정현주를 배임죄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잘 있는 정현주 사장을 긴급 체포합니다. 이 당시에 긴급 체포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최교일. 최교일 아시죠? 자, 그렇게 MB에게 줄을 댄 정치검찰들이 이 사건을 주도하면서 정현주를 배임죄로 기소합니다. 조중동도 지원 사격을 퍼붓습니다. 정현주가 마치 엄청난 죄인인 것처럼 연일 보도를 때려줍니다. 최교일은 긴급 체포까지 합니다. 이건 또 조중동에 의해서 대서특필됩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긴급 체포까지 되냐. 그렇게 정현주를 나쁜 인간으로 만드는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기소가 되고 재판에 들어갑니다. 기소가 되자마자 정현주는 강제로 KBS 사장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MB가 마음에 드는 인물을 꽂아 넣습니다. 그렇게 정현주 사장은 재판을 받습니다. 1, 2, 3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명예를 회복하는 듯 했으나 정현주 사장의 인생은 모두 박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남은 임기를 KBS 사장직으로 돌아가서 채워야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이재명의 배임죄 프레임은 정현주 사장의 배임죄 프레임과 똑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도 똑같을 거예요. 얘네들 창의력이 좀 부족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건 기억나시죠? 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시나리오를 여전히 쓰고 있거든요. 유시민에게 똑같은 시나리오를 적용했다가 실패했죠. 이재명에게도 똑같은 시나리오를 적용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얘네들이 창의력이 좀 부족하다 말씀드렸죠. 이재명에게 배임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정현주 사장처럼 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기소만 되면 이재명의 정치 인생을 끝낼 수 있다.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배임죄 프레임으로 군부를 자꾸 떼옵니다. 그리고는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을 하면 바로 이재명 지사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언론을 사진을 찍습니다. 대대적인 보도를 합니다. 이재명이 파렴치한 뇌물수수자처럼 포장하기 딱 좋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배임죄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은 모릅니다. 우리랑 거의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공작을 대대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 정현주 사장 케이스에서 재미를 봤던 그 시나리오. 이걸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1, 2, 3심 모두 무죄가 났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얻은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잘못된 기소를 해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기소에 덩달아 춤을 춰주는 언론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정현주 사장의 시나리오를 이재명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배임죄로 재판에 간다 하더라도 이건 무죄가 나겠죠. 하지만 검찰과 언론은, 국민의힘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특검 가자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기소만 하면 된다.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우리가 다 봤잖아요. 조사도 안 하고 일단 기소하면 얻을 건 다 얻는다는 겁니다. 사모펀드는 권력형 비리다, 조국의 대선 자금을 위한 권력형 비리다 라고 주장하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했지만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고, 심지어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었지만 기소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검찰과 국민의힘, 언론, 이 적폐들이 잘 쓰는 작전이에요. 무죄가 나도 상관없으니 일단 기소 때리고 가짜뉴스로 큰일인 것처럼 부풀리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을 잘 번 다음에 따뜻하게 자기들이 다 헤쳐먹는 것. 3심까지 가서 모두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이미 먹을 걸 다 먹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적폐 세력들은 창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딱 정현주 사장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있으니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 그때처럼 당하질 않아요. 우리도 한두 번 당해봤어야지 말이죠.
얘네들도 이제는 좀 머리를 써야 돼요. 작업을 치려면 새로운 것, 우리들이 잘 눈치챌 수 없는 것, 이런 걸로 작업을 쳐야 되는데 얘네들이 좀 게을러 맨날 썼던 시나리오 그대로 들고 옵니다. 이재명을 배임으로 엮으려는 이유 잘 아시겠죠? 어떻게든 기소만 하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판으로 가고 1심, 2심, 3심 다 무죄 받더라도 대선은 박살 날 테니 말이죠. 저들이 대장동 건으로 미친 듯이 물고 늘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정현주 사장처럼 이재명을 배임죄로 어떻게든 기소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의 작전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감시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조금만 외면한다면 이들은 언제든지 이 작전을 펼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중들은 개돼지다. 우리가 개돼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이재명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